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자, 2교시 사회복지 실천의 이제 1과목 사회복지 실천론입니다. 사회복지 실천론, 2교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3교시 지역사회복지론. 2교시는 좀 수월합니다. 공부하기가요. 그래서 2교시 중에서 지역사회복지론이 그나마 좀 어려운데 이번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수월한 교시가 2교시다라고 보고요. 인문학적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인문학적 요인은 뭐예요? 상식적으로 맞춰도 답이 풀린다. 또 외울 것들은 또 포인트가 딱딱 나오기 때문에 문제와 정답의 찌찌뽕, 키워드만 찌찌뽕 시키면 아주 쉽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찌찌뽕 시키러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1번 갑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사 나왔네요. 옳지 않은 겁니다. 정답 체크하고요. 4번이네요. 자선조직협회 COS죠. COS 쭉 나왔는데 여기는 우회방문단 같은 말입니다. 연구조사를 보통 이런 거 나오면 COS와 인보관에 대한 비교죠. 인보관 운동. 인보관 운동의 가장 특징은 뭐예요? 3R이죠. 3R. 연구조사, 리서치, 사회제도, 리폼, 또 R은 뭐예요? 레지던스, 거주. 빈민관계 건조하다. 거주, 사회제도, 조사, 이게 3R입니까? 3R.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자선조직협회가 아니라 인보관에 대한 설명이다. 답 나왔습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상식이죠. 우회 방문자들은 빈곤가정을 방문하면서 상담 및 교화를 하는 거다. 그렇구나. 우회 방문자들은 빈민구제 도덕적 잣대를 정해서 빈민들 통제. 그렇구나. 우회 방문자는 개입 대상은 개인이나 가족이다. 그렇죠. 우회 방문자. 인보관은 산업화. 문제가 뭐예요? 산업화 또는 사회 구조다. 인보관, 산업화, 사회 구조가 문제다.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거다. 사회제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갑니다. 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생활시설과 짝을 이루는 건 뭐예요? 이용시설이죠. 이용시설 대표님 이용원이 뭐예요? 미정원 이용하는 거죠. 이런 거죠. 이용하는 겁니다. 생활시설은 거기서 먹고 자고 사는 겁니다. 정답이 아동보호치료시설이다. 아동보호시설은 두 가지 개념이에요. 장애 아동을 치료하는, 먹고 자면서 생활하면서, 또 문제 아동을 탈선을 했든지 탈선을 할 가망성이 있는 이런 아동들을 보호해서 치료하는 거. 이 두 가지는 생활시설이다라고 보고요. 나머지는 이용시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문제 갑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윤리강령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건 않는 것만 찾으면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해서 전문적인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이에 대응하고 즉시 시군구에 보고해야 된다. 시군구가 픽살입니다. 보고하는 건 뭐예요? 사회복지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윤리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여기에다가 보고하는 겁니다. 시군구가 아닙니다. 나머지 볼 거고요. 4번 문제 갑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으로 발전 과정에서 플렉스너가 사회복지는 전문가로서 뭐가 부족하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사회복지의 개혁이 일어났죠. 그래서 플렉스너의 비판 언제예요? 1915년이죠. 리치몬드가 여사가 주장한 거는 1917년도고요. 그래서 다 일일이 볼 거 없고요. 정답 체크하면 의사인 카보트가 매사추세츠 병원에서 발음 잘 안 나오네요. 매사추세츠 병원에서 의료사회 복지사를 정식으로 채용했다. 의료사회복지사를 정식으로 채용한 것은 1905년입니다. 그래서 카보트는 1905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문제 갑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무처인 시설은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대비되는 게 여가부 장관이에요.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와 관계된 거는 뭐냐면요. 청소년, 가족, 가정 이런 거 나오면 여가부예요. 이 자립지원시설은 자립
자활이죠. 이건 복지죠. 자립, 자활, 복지. 그래서 보건부 작당이다. 보건부 장관이다. 이렇게 여러분 매칭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문제 갑니다. 레비가 주장한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 중 수단에 관한 가치, 수단에 관한 가치, 수단은 뭐예요? 수단과 목적을 위한 수단이죠. 목적을 위한 수단 중에서 내비두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비예요. 내비둬. 그냥 타치하지 말고 내비둬. 그래서 자율성을 강조했다. 자율성을 뭐라고 그래요? 자기 결정권을 존중했다. 그래서 자기 결정권 내비둬 수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번 문제 갑니다. 강점 관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강점 관점과 대비되는 건 뭐예요? 병리 관점이죠. 병리 관점. 병리 관점은 뭐예요? 치료 증상이죠. 문제가 있죠. 치료 증상 나오면 병리 관점이다. 정답 체크하면 개인을 진단에 따른 진단 나왔네요. 진단, 증상 나왔네요. 이거는 강점 관점이 아니라 병리 관점이다. 강점 관점은 의시예요. 동기부여. 그래서 개입의 초점이 가능성이 있다. 의시야 다 맞는 거다. 8번 문제 갑니다. 법정 국가 자격을 모두 고르시오. 법정 국가 자격입니다. 정답 기억, 리을,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였었는데요.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정답입니다. 4개 모두 법정 국가 자격입니다. 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요. 이름이 변경됐습니다.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로 이름,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9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통합적 접근 방법에 관한 사회복지사의 활동 원칙이 아닌 것은 통합적 접근 방법. 이건 뭐냐면 이론, 좋은 이론을 다 통합했다. 그래서 이론의 다양성이에요. 이론의 다양성. 환경, 인간과 환경, 그래서 생태학적 요인,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겁니다. 아닌 것은 이론에 기초한 개입 원리와 기법보다 직관적 창의력 방법을 중시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이론의 다양성을 주장한 겁니다. 다양성, 그래서 다양한 모델 나오죠. 다양한 이론을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에 기초한 개입 원리 기법보다가 아니라 이론에 기초한 다양한 개입 원리죠. 그래서 이게 맞죠. 직관과 창의력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이론을 중시하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문제 가보시죠. 실천관계의 기본 원칙과 그 이해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 체크하면요. 개별화입니다. 따돌림 방지를 위해서 다문화 가정 학생입니다. 학생의 사고방식과 생활 유형을 개별적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 말장난입니다. 사고방식과 생활 유형을 어떻게 해요? 학생의 사고방식과 생활 유형에 맞춰 서비스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사고방식과 생활 유형을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조정 X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보면 안 됩니다. 11번 갑니다. 미시적 실천을 모두 고르는 것은 미시적 반대가 뭐예요? 거시적이죠. 거시적 큰 거죠. 그래서 큰 거, 모금활동, 자원개발. 답이 니은, 기억, 디귿이죠. 기억, 디귿은 미시적이죠. 그렇죠. 이거는 거시적이니까. 얘는 거시적이니까. 그렇죠. 12번 갑니다. 다음 기록의 유형은 사회복지사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됐나요? 남편이 일을 하지 않아서요. 실직을 하셨나 봐요. 아니면 일하기 싫어서 한가요? 둘 다인 것 같아요. 병원만 다니면서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생각이 약간 혼란스러웠지만 문제의 가닥을 잡기 위해서 차근차근 질문해 가기로 했다라고 누가 썼어요?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여기다. 어디에다? 일지에다가. 그래서 이 상담의 과정이죠. 이런 거. 그래서 과정 기록이다. 과정 기록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 갑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바람직한 원조 관계 형성에 방해가 되는 사회복지사의 행동은 정답 체크하면 3번입니다. 클라이언트를 감동시키려고 노력한다. 클라이언트를 감동시키려고 노력하면요. 전이가 일어날 수 있어요. 전이 의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원조 관계,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다. 14번 갑니다. 통합적 방법으로 문제 해결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우리가 많이 배웠던 걸 이제 문제로 통틀어서 엮어냈습니다. 그래서 복잡할 것 같지만 쉬워요. 통합적 방법에서의 체계, 사체계, 육체계 나오죠. 사체계는 뭐예요? 클라이언트 체계, 또 표적 체계, 행동 체계, 변화 매개 체제, 미나한이 주장했죠. 컴퓨터 갤러웨이는 두 개 추가했죠. 두 개가 뭐예요? 의뢰응답 체계. 의뢰응답. 이걸 이제 문제인식 체계라고도 하죠. 문제인식 체계 또는 의뢰응답 체계. 또 전문가 체계. 그래서 6가지. 그래서 6체계 모델을 발전하였다라고 하는데, 미시, 중간, 외적, 거시가 아니라 클라이언트, 표적, 행동, 변화 매개 체계 다 답 나왔고요. 나머지는 옳은 거니까요. 통합적 문제 해결, 두위의 사상, 그래서 반성적 사고, 경험적 사고 이렇게 나옵니다. 쭉쭉 나오고요. 이런 것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5번 갑니다. 전문적 원조 관계 기본 요소인 사회복지사의 문화적 민감성에 관련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문화 생활 경험과 가치에 맞는 개입. 그렇죠. 앞에 나왔던 문제가 일맥상통하죠. 다문화 생활이나 가치, 그 환경에 맞춰서 해야죠. 그래서 가치에 맞는 개입 전략이니까 맞겠죠. 나머지는 더 헷갈립니다. 볼 거 없고요. 16번 갑니다. 면접 과정에서 질문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티귿이네요. 기억, 티귿이 적절하네요. 부인은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이번처럼 갈등이 심각한 적은 몇 번 정도 되었나요? 당연한 거겠죠. 이건 그 민감한 상황에 대해서 왜 그런 말을 했죠? 왜? 지적질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때 아내의 반응은 어땠나요? 죄책감이 들지 않았나요? 2번 질문이죠. 이렇게 2번 질문하는 거. 이걸 폭탄 질문. 이런 거 2가지 이상 질문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7번 갑니다. 역량 강화, 임파워먼트, 으쌰 실천 활동으로 옳은 것. 여러분 제발 좀 우리 카페에 좀 으쌰 좀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강의 올린 다음에 이렇게 댓글 들어가면 아니요 빈지처럼 휑 갑니다. 좀 댓글 좀 많이 달아서 여러분의 댓글이 저한테는 보약입니다. 좀 으쌰 저도 좀 힘이 나게 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나오면 클라이언트의 협력, 생태체학적 관점의 적용, 환경과의 으쌰, 사회 변화를 위한 행동에 참여, 으쌰, 억압받는 집단에 대한 역사적 관점 이해, 그래서 이해야 으쌰죠. 좀 저를 위해서도 좀 으쌰 좀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정답입니다. 18번 문제 까보시죠. 사례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례 관리는 공공 부분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는 민간 부분이죠. 공공 부분 X표 민간 부분이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볼 거 없고요. 19번 갑니다. 직면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직면 돌짓고 날리는 거예요. 돌짓고 날리는 거는 처음에 쓰면 안 되겠죠. 오해를 사니까요. 옳지 않은 것.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결정이나 행동에 실제로 합리적이면 돌직구 날릴 필요가 없죠. 비합리적이어야 돌직구 날리죠. 합리적이다, 웃기지 마라, 끝. 그래서 간단합니다. 20번 갑니다. 사례관리 과정의 순서대로 바르게 했나요? 사례관리에서 아웃리치는 뭐예요? 사례 발굴이에요, 발굴. 사례 발굴. 아웃리치란 뜻이 사례 발굴을 한 다음에 어세스먼트 조사하고 계획하고 점검한 다음에 다시 조사하고. 그래서 정답 5번이다. 단순합니다. 21번 갑니다. 문제에 대한 관점이나 인식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이해, 새로운 틀이죠. 새로운 이해가 뭐예요? 새로운 틀을 개입하는 기법이 아닌 것은 모델링은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강의를 보고 어찌찌뽕 이게 답이네 따라하는 거죠. 이건 그대로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모델링은 사회학습이죠. 관찰학습,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변화시켜서 새로운 틀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그대로 따라하는 거니까요. 새로운 틀이 아니죠. 그래서 직면, 돌직구 날려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재명명, 부정적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 재명명이요. 일반화, 이건 조금 보충 설명하는데, 일반화는 뭐냐면요. 집단 상담할 때 이것도 일반화라고 보죠. 집단 상담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카페
카페도 집단이죠. 카페에 예를 들면 교수님이 아무리 쉽게 가르쳐드려도 정말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이런 글이 올렸어요. 그 밑에 댓글에 어머 저하고 똑같네요. 그러면서 어머 나만 이런 걱정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해서 마음이 좀 위로가 되네. 이렇게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위로가 됐어. 이걸 일반화라고 그래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게 일반화예요. 변화가 일어났죠. 재보증은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으로 마음으로 바뀐 거에 대한 확신이에요. 재보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번 갑니다. 표적 문제 선정 시 고려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표적 문제를 선정할 때 사회복지사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고려한다. 당연히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고려해야 뭐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보면 시간 낭비입니다. 23번 갑니다. 자료 수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클라이언트의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언어적 표현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꽃가게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행동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언어적 표현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함께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게 답이다. 나머지 볼 거고요. 24번 갑니다. 사례관리자의 역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역, 니은, 디귿이네요. 리을이 아니네요. 리을 먼저 볼까요?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이 중요하므로 사례관리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를 대신해서 행동해서는 아니 된다.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 클라이언트에 대한 옹호자, 옹호 기술도 있지 않습니까? 옹호. 클라이언트가 어림에 취한다. 그래서 어려움을 대변해서 국회 가서 권리를 주장한다. 막 피켓 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옹호 아니에요. 옹호자. 그래서 대변, 이게 뭐예요? 옹호자죠. 그래서 옹호자 기술도 있다. 그래서 리을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이제 나머지는 사례관리라는 기관 정책상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어려울 때 다른 기관에 의뢰한다. 그렇겠지. 사례관리자는 기관의 정책이 클라이언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할 때 기관의 정책에 도전하는 옹호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겠지. 여기 나오는 옹호 기술이요. 복잡한 욕구를 갖는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조정 연결. 그렇겠지. 쉽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모르더라도 읽다 보면 옹호 기술 옹호하는 거지. 그럼 얘는 아니겠네 라고 상식으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25번 갑니다. 양가 감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역, 니은이네요. D급 볼까요? 클라이언트가 양가 감정을 수용하면 클라이언트의 적응감이 강화. 양가 감정.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이 있을 거란 말이죠. 클라이언트가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이 서로 생길 때 이걸 잘 수용해줘요. 사회복지사가. 그러면 마음이 자기를 이해해 주니까 기분이 좋겠죠. 차분해지겠죠. 클라이언트의 저항감이 강화된다. 약화되겠죠. 왜? 받아주니까. 양가 감정은 초기 접촉 단계가 아닌 중요해. 만약에 양쪽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이 들었으면 초장에 잡아야 돼. 초장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초기 라포 형성이 중요하죠. 라포 형성이 안 되면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그래서 초장에 이런 상담받기 정말 힘들죠. 맞아요. 귀찮아 죽겠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번 어려도 잘 해볼까요? 이렇게 친밀감. 차 한잔 하실까요? 홍차, 녹차? 뭐 이렇게 하면 홍차 좋겠네요. 그럼 이제 친밀감이 형성되죠. 이거 언제 해야 돼요? 초기에 해야죠. 그래서 중간 단계가 아니라 초기 단계다. 그래서 디귿, 리을이 틀렸고요. 변화를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마음이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겠지. 이게 양가 감정이죠. 클라이언트가 양가 감정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워다. 그렇겠지. 상식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1과목 사회복지 실천 공부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쉽지요.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쉽습니다. 기술론도 어렵지 않아요. 어렵다고 하면 하염없이 어렵고 쉽다고 하면 아주 쉽습니다. 쉬워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신감을 갖고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또 출발해 보겠습니다. 26번 갑니다. 정신역동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실천하는 모델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모델들 아주 이쁜 모델들이 아주 쫙쫙 나옵니다. 패션처럼. 그래서 이 이쁜 모델들 다 보려면 눈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냥 포인트만 잡으시면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나옵니다. 정신역동적 프로이트의 무의식을 강조하였다. 무의식에 있는 갈등과 저항을 고치려면
오랫동안 걸린다. 오랫동안 오리 훈제, 오랫동안 굽는 거지 않습니까? 오리고기 빨리 먹으려면 오리 구이 먹으면 돼요. 오리 훈제는 미리 예약해야 돼요. 오랫동안 스팀으로 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훈제, 훈습이다. 오랫동안 습관을 고친다. 훈습. 어떻게? 통찰을 해가며. 답 나왔네요. 옳지 않은 것. 통찰보다는 통찰이 중요하다. 치료적 처방제는 삑사리. 통찰이 중요하다. 나왔습니다. 27번 갑니다. 가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족 항상성은 가족 규칙을 활성화하여 지속적인 것. 그렇죠. 항상성이니까 뭐요? 지속적으로 항상. 나 항상 그대를. 이선희 씨의 노래가 생각나네요. 나 항상 그대를 지속적으로. 정답 4번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28번으로 갑니다. 재밌잖아요. 쉬워요.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똑같이. 아주 좋아. 나 항상 그대를 4번이네. 아름다워라. 합격이다. 제 목소리와 제 얼굴이 떠오를 겁니다. 시험장에서 제 목소리가 떠오르면 합격입니다. 28번 가보시죠. 집단 프로그램 유형별 지도자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우울증 인지 행동에 우울증 인지 대가리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력감 극복을 위해서 옹호자는 대변자예요. 대변자. 으쌰으쌰 해주는 거예요. 으쌰으쌰. 대변을 싸는 사람이 아니라 대변자. 으쌰으쌰 해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울증의 인지행동 집단치료에서 대신해줘요? 아니잖아요. 옹호자가 당연히죠. 끝. 다 했습니다. 쉽잖아요. 이렇게 공부하면 되나? 또 이걸 또 분석해. 얘는 뭐고 이거 별 의미가 없어요. 이 문제 나오면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분석하다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무력감 극복을 위해서 이거는 치료니까 뭐가 돼요? 옹호자가 아니라 치료자가 되겠죠. 상식이지 않습니까?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29번 갑니다. 보엔의 다세대 체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세대, 여러 세대겠죠. 여러 세대의 가족관계에 대한 이론입니다. 자, 옳은 것은 정답 체크하면 기역, 니은, 니을이네요. 디귿이 아니네요. 가족 조각 하면 뭐요? 가족에 있는 이 가족의 조각 이 모양을 보고 가족 관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알아보는 거. 이거는 가족 조각이 나오면 이건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다. 그래서 가족 조각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포인트만 잡아내면 답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보행권은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부모는 미분화에서 오는 자신의 불안과 감정 삼각관계를 통해서 회복. 그렇죠. 자아분화 수준이 안 좋으니까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있겠죠. 또 입장 취하기는 타인을 비난하는 대신에 자신의 생각하고 듣는 말을 말하면 탈삼각화를 촉진한다. 탈삼각화, 삼각관계 이런 것들 다 보행 거다라고 보고요. 가계도를 통해서 해석하면서 가족의 정서적 과정을 가족과 함께 이야기한다. 가계도 보행의 다세대 체계 이론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0번 갑니다. 해결 중심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변화는 항상 일어나며 불가피하다. 당연하죠. 변화는 항상 일어나며 불가피하니까 해결해야 될 거죠. 그래서 아주 쉽죠. 인문학 문제입니다. 31번 갑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다음에 훈련을 실시했다. 평가 시 암시적 행동에 대한 개별 측정 척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이런 거 보면 또 아주 용어가 어려워요. 근데 간단해요. 암시적 반대가 뭐예요? 명시적이에요. 명시적. 명확하다 이거예요. 그럼 딱 명확한 거 뭐예요? 사회기술훈련. 기술훈련은 명확하지요. 이과 기술이니까. 예를 들면 폭력을 유발하는 단서를 식별하는 훈련. 이런 건 애매모호하죠. 이런 건 암시적이다라고 보고요. 기술훈련은 간단하죠.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 이건 문과 성향, 이건 이과는 명시, 문과는 암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32번 갑니다. 인지행동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지, 행동, 대가리 행동이에요. 주관적 경험의 독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뭘 인정하지 않아요? 개인의 대가리는 다 틀린데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 33번 갑니다. 가족 사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족 조사 방법이에요.
옳은 것은 옳은 거 먼저 체크하고요. 사회적 관계망표로 사회적 관계망표니까 사회적 관계겠죠. 지지, 유형, 정도를 파악한다. 당연하다라고 여러분 안면타당으로 딱 알고 계시고요. 가족, 환경, 인간과 환경 나오면 뭐예요? 가계도가 아니라 생태도다. 세대 간, 1세대, 2세대, 3세대 간, 3세대, 그 3세대의 세대 간별로 알아보는 건 뭐라고 그래요? 생태도가 아니라 제노그램 가계도다라고요. 가족생활 주기를 파악한다. 이건 뭐예요? 가족생활 주기표죠. 파이 척도, 인간과 환경의 종단적 생활 사건을 하느냐에 파악하는 것은 이거 뭐야? 생활 도표죠. 생활력 도표. 그래서 환경 척도를 종단적으로 역사적으로 쭉 알아보는 거 생활력 도표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4번 갑니다. 좋은 기록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서비스의 결정과 실행에 초점을 둔다. 그렇죠. 서비스에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실행하는 당연하죠.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35번 갑니다. 사회복지 실천 모델에서 사용하는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동 조성, 목표 행동을 그렇죠. 목표 행동을 행동 조성은 우리가 이 CT 찍으러 가면 조영제를 먹나요? 맞나요? 하여튼 조영제를 맞잖아요. 조영제 잘 보이도록 이 칸별로 이렇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딱딱 끊어서 요거 행동 잘하면 그다음, 요거 행동 잘하면 그다음 이렇게 하는 걸 행동 조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표 행동을 세분화시켜서 연속적인 단계로 강화시키는 거. 세분화시켜서 목적지에 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분화 나오면 행동 조성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넘기시고요. 36번 갑니다. 사티오의 의사소통 가족치료 모델이라고도 하고요. 경험적 가족치료 모델이다. 가족치료 모델. 경험적 가족치료 모델. 가족이 이 치료를 잘하려면 의사소통을 잘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회유형 의사소통은 기능적 의사소통이다. 의사소통은 뭐가 있어요? 회유형이 있고 또 일치형이 있어요. 일치형. 여기서는 의사소통이 가장 기능적인 건 서로 잘 통하는 거 이건 일치형이에요. 회유형이 아니라 일치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아 존중감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구나. 개인의 내적 과정을 이끌어내는 위기에서 빙산 기법을 활용한다. 그래서 빙산 기법은요. 이제 빙산이 있는데 빙산이 밑에 이게 비치죠 이렇게요. 그래서 밑에 있는 부분은 뭐예요? 밑에 있는 부분은 이제 무의식 세계죠.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에 의한 무의식이고, 요거는 의식 세계예요. 보이는 거. 그래서 의식은 뭐예요?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맨 1단계에 행동이 있다. 행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감각도 있고 여러 가지 인지도 있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뭐 맨 밑에는 뭐 무의식의 자아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빙산에 이렇게 녹는 것처럼 활용한다. 그래서 빙산 기법이라고 한다. 뭐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솔직하게 표현하라고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수용한다. 그렇죠. 생각, 감정을 수용하고요. 정서적 경험과 가족 체계에 대한 이중적 초점을 강조한다. 뭐 다 그렇구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7번 갑니다. 클라이언트의 인식에 기초한 질적 평가의 목적이 아닌 것은 질적 평가의 반대가 양적 평가죠. 그래서 긍정적 피드백으로 사회복지사의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서 질적 평가를 한다.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구나라고 끝나면 되겠습니다. 38번 갑니다. 사회복지 실천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니은, 디귿이네요. 리을이 아니네요. 위기 개입 모델에서는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보다 사건 자체를 중요시한다라고 나오는데 위기 개입은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없을 때로 돌아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건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사건 자체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주관적 인식을 잘 관리를 해야 위기에 대한 상태가 줄어들죠. 그래서 사건 자체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인식 자체를 중요시한다. 왜? 그래야
위기감이 줄어드니까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한 부여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를 파트너로 인식한다. 그렇구나. 권한을 부여했으니까 진단지휘와 기능지휘의 논쟁 통합이 문제 해결 모델에서 이루어져. 그렇구나. 진단지휘와 기능지휘를 통합하니까 이루어지겠구나. 클라이언트의 중심 모델에서는 과거의 경험보다 현재, 그렇죠. 지금이 중요하니까 here and now, 현재의 경험을 강조한다. 그렇구나. 다 맞는 얘기구나 라고 넘어가면 되죠. 39번으로 가보시죠. 행동수정 모델의 개입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행동수정입니다. 기용, 니은, 디귿이네요. 리을이 아니네요. 부적 처벌은 체벌을 제시함으로써 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한다. 이거 행동주의에서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강화가 있고요. 부적. 강화라는 말은 더해주는 거예요. 부적은 빼주는 거예요. 부적 강화하면 빼주고 더해주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그럼 여기는 부적은 뭐예요? 빼주는 거예요. 처벌은 가하는 거고요. 그래서 체벌을 제시함으로써 제시한 건 더한 거죠. 더한 건데 여기는 부적처럼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시하면 강화죠, 강화. 행동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이거는 체벌을 가해서 행동을 줄이는 건 이거는 정적 처벌이에요. 부적 처벌은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를 빼서 행동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얘가 게임을 좋아해. 그럼 게임 하지 마. 그래서 컴퓨터를 때려 붙인 다음에 이렇게 때려 붙이고 이렇게 해서 컴퓨터를 뺏는 거.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빼줘갖고 행동 발생을 감소시키는 거. 이건 이제 부적 처벌이죠. 그래서 처벌은 제시는 플러스다. 부적은 마이너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을 탈락이고요. 처벌받는 행동은 발생 빈도가 줄어든다. 그렇구나. 간헐적으로 강한 행동은 소구하기가 어렵더라. 간헐적은 뭐예요? 가끔씩 이렇게 강화하는 건 연속 강화가 더 세죠. 소구는 없어지는 게 어렵죠. 긍정적인 강화는 행동의 발생 빈도와 정도를 증가시킨다. 그렇죠. 긍정적 강화는 계속 증가시키겠죠. 당연하겠죠. 라고 보고. 이 부적 강화. 그래서 여기서 부적 강화는 뭐예요? 예를 들면 강화. 숙제를 빼줬더니 강화. 청소를 잘하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빼줘야 좋은 거는 부적이에요. 여기는 빼줘서 감소시키는 건 부적 처벌이고요. 40번 갑니다. 집단 프로그램 참여자에 관한 사전 면접의 중요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패턴화된 집단 행동을 확인하고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전 면접이에요. 사전 면접. 참여자 사전 면접이에요. 집단 행동을 확인하고 성장을 벌써 사전에 뭘 했어야 성장을 지원하죠. 사전 면접인데 그러니까 집단 행동을 확인해서 뭘 해야 확인하죠. 이건 사전 면접인데 그래서 집단 행동을 확인하고 성장하는 것은 사전 면접이 아니라 뭐예요? 사후 면접이죠. 이 사전 면접은 행동하기 전이니까요. 상식이 있죠. 인문학 문제 볼 거 없습니다. 41번 갑니다. 과제 중심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험적 자료보다 발달 이론을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과제 중심은요. 과제를 많이 해본 사람이 문제 해결이 빠르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러 가잖아요. 그래서 경험적 자료보다 발달 이론을 중시한다. 웃기지 마라. 경험적 자료가 과제 중심이다. 과제 중심, 경험적 자료, 기출문제 많이 봐야 합격이다. 이렇게 연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42번 갑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기술의 예시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다 오르네요. 격려 기술 잘 해내셨군요. 격려했어요. 재보증 기술 염려하지 마세요. 상황은 좋아질 거예요. 재보증 확신해지는 거죠. 환기 기술, 환기 기분 전환. 환기는 뭐예요? 기분 전환. 그래서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기분 전환. 직명 기술 돌직구 잠시 보셨는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난번 하겠다고 한 것과 반대 일을 하겠네요. 돌직구 날렸죠. 그래서 모두 다 옳다라고 보고요. 43번 갑니다. 자살 유가족 지지 집단 참여자가 자기 개방 수준이 낮아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간접적 자기 노출을 활용하는 게 간접적이에요. 그럼 반대가 뭐예요? 직접적이죠. 무기명 질문 목록 카드로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였다라고 해서 무기명 질문 목록 카드로 무기명 질문 목록 된 문제를 토론하였다라고 해서 무기명은 네 이름을 안 쓰는 거예요.
이름 안 쓰니까 뭐예요? 직접 노출할 수 있죠. 누가 쓴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무기명 질문 목록 카드로 도출된 문제에 대한 토론할 때는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 노출이다. 왜? 이름을 안 밝히니까 라고 해서 1번이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43번 갑니다. 44번요. 집단 구성 단계에서 유의할 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사결정의 역효과 예방을 위해서 구성원들의 집단의 의사결정 방법을 확인하였다라고 합니다. 의사결정의 역효과 예방을 위해서 구성원의 집단 결정 방법을 역효과 해서 보면 의사결정의 역효과 예방을 위해서 구성원들의 집단 의사결정 방법을 확인할 필요는 없죠. 뭐 집단 의사결정 방법이 이거 뭐 이거 겁나 갖고 의사결정 못 하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읽어보면 상식입니다. 인과학적 특성, 문제 유형간 동질성, 이질성 균형을 고려한다. 그렇구나. 응집력과 신뢰감을 발달시킬 만큼 충분한 회기를 기획한다. 그렇구나. 회합의 빈도 구성은 구성원들의 욕구나 문제를 다루기에 적합. 그렇구나. 집단의 크기는 목적을 달성할 만큼 작고 경험의 다양성을 제공할 만큼 크게 구성하는 것이 좋다. 그렇구나. 목적 달성할 만큼 크면 목적 달성이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상식이죠. 의사결정 결정은 역효과 예방을 위해서 구성원의 집단 의사결정을 확인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5번 갑니다. 다음 사례에서 사회복지사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은 딸이 말을 하면 엄마가 나서서 설명하며 대변하는 일이 반복. 엄마가 대변해요. 사회복지사가 딸을 보면서 엄마가 대변이시네요. 이것에 대해서 딸이 설명해 보겠어요 라고 하면서 딸이 직접 말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건 뭐예요? 지금 딸하고 엄마하고 자아가 지금 분리가 안 돼 있어요. 자아가. 건강한 자아가 분리가 돼야 되는데 엄마는 엄마, 딸은 딸의 자아가 분리가 돼야 되는데 한통 속에요. 엄마하고 딸이 지금 이렇게 서로 연결돼서 서로 이게 분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아를 분리해야죠. 자아를 분리한 건 뭐예요? 경계를 만들어서 엄마 내 인생이야 이쪽은 침범하지 마. 그래서 경계 만들기, 자아를 분리해야죠. 그래서 경계 만들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46번 갑니다. 다음 사례를 구조적 가족치료, 가족치료 하면 누구예요? 민우진이죠. 구조가 있겠죠.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이 아닌 것은 외현아.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키우며 직장을 다니고 있는 한부모 A씨는 아이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무시하는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데 아이의 행동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아이는 A씨가 올 때까지 외조모가 돌봐주고 있으며 외조모는 종종 A씨의 훈육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아이를 대하고 아이 앞에 A씨의 훈육 방법을 야단친다. 아이 재간 경계 만들게 해야 되고 과제 주기 해야 되고 가족 재구조해야 되고 실현 뭐예요? 실현은 이렇게 실현, 연기를 해보는 겁니다. 역할 연기를 해봐야 되고 이건 다 기법이 맞고요. 외연화는 보통 일반화라고도 하거든요. 외연화는 아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7번 갑니다. 사회복지시설 모델의 특성과 해당 모델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강조했다. 강점 강조, 임파워먼트, 역량 강화. 그래서 역량 강화 모델이 있죠. 인지행동 모델이 아니다. 이건 쉽죠. 48번 갑니다. 역설적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역설적 개입, 거꾸로 개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너무 도덕적이에요.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욕을 한번 해봐. 욕을 하면서 이렇게 치료하는 거 이런 건 이제 싫은 행동을 나쁜 행동, 싫은 행동, 문제 행동을 일부러 또 해보게 하는 거 이걸 역설적 개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니을이다라고 그래요. 원가적 분석을 중시하는 개입 방법이다. 그래서 원가적 분석과 역설적 개입은 관계가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가적 분석에서는 역설적 개입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가족의 변화에 대해서 저항이 클 때 역으로 개입을 하는 겁니다. 문제와 관련된 가족의 행동 체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증상 처방 기법, 증상 처방, 문제가 있는 증상을 처방할 때 역으로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해보는 겁니다. 치료적 이중구속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중구속, 역으로 이중구속에 거꾸로 뒤집어서 해결하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원가적 분석과는 관계가 없다. 49번 갑니다.
집단 유형별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업 집단은 구성원의 발달과 완수를 위해서 조직 구조의 영향을 최소화한다. 최소가 아니라 최대화죠. 과업을 하려면 최대화시켜야죠. 그래서 최대화다라고 뭐 국어 문제죠.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50번 갑니다. 나머지 심심한 사람은요. 치료 집단은 자기 노출 정도가 높아서 비밀 보장이 중요하다. 그렇죠. 치료 집단은 자기 노출 정도가 뭐 문제가 있으니까요. 치료를 하려면 노출을 해야겠죠. 그래서 비밀 보장이 중요하다. 그렇구나. 자발적 형성 집단은 구성원들의 설정한 목적을 보호하는 것이 자발적 당연하죠. 어쩌고 그렇구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50번 갑니다. 집단의 종결 단계입니다. 막판 단계죠.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종결에 대한 양가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다. 종결에 대해서 어떤 감정인지 좋은 점인지 나쁜 점인지 이런 감정들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여 다룬다. 막판에 정리해준다라고 해서 옳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볼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항상 그렇습니다.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닙니다. 25개에서 20개만 맞히자. 최하 15개만 맞히자. 10개는 찍자. 이런 마음으로 어려운 문제는 통과시키고 쉽게 넘어가야 됩니다. 한 문제 갖고 오래 끌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시험장 가서는요. 한 문제의 1분 안에 이걸 맞춰서 이걸 읽고 문제와 답을 읽고 마킹까지 다 끝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험장 가면요. 시간이 없어서 당황해서 뒷부분에서 과락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문제를 먼저 풀고 모르는 건 패스하고 괜히 어려운 거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고쳤다가 또 하고 그러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탁 보면 탁 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 분석하는 훈련을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답을 딱 치면 딱 치고 이런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마쳤고요. 이제 지역사회복지론 제일 2교시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역사회복지론 출발해 보겠습니다. 51번 갑니다. 다음 설명과 관련된 지역사회복지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보다 보면요. 요령이 생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공부도 중요하지만 요령, 스킬도 능력이다. 어쩌면 수험서는 요령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이거 분석하면요 미치거든요. 근데 요령하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인문학 시험 문제입니다. 인문학. 공부 안 해도 맞춰요. 문제와 정답을 찌찌뽕 시키는 기술. 그게 포인트입니다. 정답 체크하고요. 다원주의 이론이지 않습니까? 다원주의. 앞에 뭐가 나왔어요? 다양한 집단. 다양한 집단이 다원주의 아니에요? 척 봐도 앱니다. 이게 너무 쉽잖아요. 이거 척 봐도 다양한 집단이니까 당연히 다원주의겠죠. 그럼 나머지 볼 거 없죠. 끝났습니다. 공부 굉장히 쉬워요. 이런 감이 오는 분들은 나 지금 합격인디? 뭐 이런 느낌이 막 뿜뿜 올라올 거예요. 이런 답을 못 찌찌뽕 시키는 분들은 맨날 글자 외우고 지역사회 복지정책은 이익 집단의 상태는 이거 외우면 뭐 할게요? 아무 필요 없는 거. 그래서 합격은 시간과 노력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요령과 비례합니다. 다양한 집단 다원주의 찌찌뽕 51번 끝났습니다. 52번 가보실게요. 지역사회 기능의 비교척도로 옳지 않은 것은 비교척도입니다. 지역사회 기능이에요. 기능 잘해야죠. 서비스 일치, 심리적 동일시, 자치, 수평적 다 좋은 말이죠. 사회성은 없어요. 사회성, 지역사회 기능에서 사회성 하니까 갑자기 TV 프로에 이런 게 나오네. 또 인성이 잘못됐어. 인성에 문제 있습니까? 이런 TV 있지 않습니까? 사회성에 문제 있습니까?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지역사회 기능과 사회성에 문제 있습니까? 사회성과는 관계없다. 그럼 얘는 볼 것도 없죠. 교수님, 지역사회의 사회적 분화 정도가 뭐예요? 나 이거 알고 싶어요. 이선희 노래 들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알 거 없어요. 이걸 왜 알려고 그래요? 여기서 삑살인데 사회성은 없다. 끝. 그럼 이거 외울 필요 없지 않습니까? 사회성은 아니다. 53번 넘어가 보시죠. 공부 참 재밌습니다. 지역사회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먼저 체크하고요. 지역사회는 이익사회에서 공동사회다. 공동사회. 옛날에는 공동체죠. 지역적 공동체인데 지금 지역 공동체에서 뭐예요? 이제 지역 공동체에서 협동조합도 만들고 뭐 사회적 이익 집단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사회는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 넘어갔다. 이익사회에서 공동사회로 발전하는 게 아니다. 이것도 뭐 상식이었습니까?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이건 심심할 때 한번 읽어봐 주는 거 좋아요. 지리적 지역사회는 일정한 지리적 공학, 지리적. 기능적 지역사회는 구성원 이익과 이해관계. 그래서 기능적이란 말은 이해관계가 들어가는 거구나. 지리적은 지리적 찌찌뽕. 가상 공동체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사회로 등장한다. 가상이니까 새로운 형태지. 지가 다 써 있잖아요. 국어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어. 그래서 책을 많이 보는 분들이 찍어도 잘 맞춰요. 왜? 그 의미를 아니까. 그래서 국어 문제예요. 우리가 뭐 이거 공부 안 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54번으로 넘어가 보시죠. 다음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원칙은 나왔습니다. 이것도 국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이 유리해요. 속된 말로 때려 맞출 수 있거든요. 한번 때려 맞춰 볼게요. 얘를 모른다고 봐요. 공부 안 했어요. 근데 시험장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A 사회복지는 공동사업 수행을 위해서 특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얘는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모르면 난 몰라. 근데 그러나 주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채 사업 추진을 이게 문제나요.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 못했다.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말이 안 통하는 게 뭐예요? 의사소통 개발과 유지에 대해서 필요하겠구나. 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됐으니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의 개발을 유지하겠다. 소발도 아니고 개발입니다. 쉽잖아요. 와, 공부 겁나게 재밌잖아요. 막 공부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가 사회복지 읽고 공부하면 할수록 어려워라고 느끼는 분들은 대부분이 글자 외우고 자꾸 분석해서 그래요. 이렇게 인문학적 찌찌뽕, 오케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으면 의견을 제시해야지 의사소통, 끝. 나머지는 볼 거 없어요. 얘를 보니까 미치는 거 아니에요. 얘가 주인공인데 기관의 역할 분담은 뭐고. 이거 알고 싶은 사람 성격 고쳐야 됩니다. 55번 갑니다. 다음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복지 이론은 정답 체크하고요. 권력 의존 이론이네요. 그럼 여기서 얘와 의미 있는 거가 찌찌뽕 시켜야겠죠. 사회에서 참 조금 유치한 말이지만 찌찌뽕이 안 되는 분들은 공부 무지하게 어려운 분들이에요. 맨날 글자 외우고 자고 나면 까먹고 하얀 모래성이에요. 바닷가에 하얀 모래성. 하루 종일 모래성 쌓고 자고 나면 파도 한 번 지나가면 싹 또 잊어버리고 자고 나면 또 모래성 짓고 맨날 그 짓만 하면 미쳐버려요. 찌찌뽕을 시켜야 돼요. 찌찌뽕. 사회복지관은 생존 차원에서 외부 재정 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재정 지원자의 요구를 무시하기가 어렵다. 외부 재정 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재정 지원자의 요구를 무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돈이 나오니까. 여기서 돈이 나오니까. 외부 재정 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무시할 수 없죠. 이게 돈줄이니까. 돈줄에 의존해야겠죠. 돈이 권력이다. 그래서 권력 의존, 돈줄에 의지한다. 그래서 재정 지원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다. 재정 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돈줄이 필요하거나 권력에 의존하는 거나 끝. 몰라도 돼요. 다시 잔소리합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 얘는 놔두고 이거 분석해요. 헛발질이죠. 헛발질. 한국 축구 뭐 이렇게 얘기해서 뭐하지만 한국 축구 지금은 좀 많이 낮았어요. 지금도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나라 축구는 참 열심히 뛰어요. 정말 열심히 뛰어요. 줄똥살똥 뛰어요. 뛰면 뭐예요? 골을 못 넣는데 겨우 가서 여기서 개발 뻥 차고 여기서 개발 뻥 차고 90분 동안 한 개도 안 뛴 거예요. 골을 못 넣으면 한 개도 안 뛴 거예요. 농구예요, 농구. 근데 놀았어요. 한번 빵 차대 들어갔어. 축구 잘한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답 맞추면 잘한 거예요. 그래서 답을 맞추는 게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6번 갑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인공이 뭐예요? 사회복지관이다. 옳지 않은 것 있고요. 사회복지관의 운영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한다. 사회복지관 운영은요. 사회보장기본법이 아니라 복지관은 어디서 간다? 복지사업법이에요. 그래서 복지 찌찌뽕.
사회복지관 운영은 사회보장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이다라고 해서 한 줄 주인공 빡 찍고 읽어보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스키다시 조금 양념으로 먹으시면 됩니다. 사회복지관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되어 재정 지원 방법이 변경되었다라고 합니다. 지방으로 이양됐구나. 사회복지관 5대 사업이 사료관리 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 지역조직화 기능 등 3대 기능으로 재편했구나 라고 해서 요건 단독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사료관리 기능, 서비스 기능, 조직화 기능. 그래서 요것은 스키다시로 여러분 외우시고요. 사회복지관 평가제도가 실시되고 있구나. 사회복지관 운영 원칙으로 지역성, 전문성, 지역성, 전문성 이건 상식이죠. 이런 거 볼 것도 없고 그래서 스키다시로 1+1 하나 정도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57번 넘어가 보시죠. 영국의 지역사회 보호 역사 중 다음의 특성 모두와 관계해서 쭉 나오죠. 지역사회에 나오는데 시아버스, 시아버그, 시아바스, 바스, 바그 똑같은 거죠. 그래서 시범 보고서, 또 하버트 보고서, 또 바클레이라고 하고 버클레이라고 하고 또 그린피스. 그래서 시아바그 하면 그린피스, 스 하면 이 순서입니다. 이 순서 중에서 서비스를 강조한 건 시에서 서비스 시범, 정답 시범입니다. 그래서 시범 보고서 아름다운 문제입니다. 58번 넘어가 보시죠. 조선시대 흉노들로 인해 이재민과 빈민을 구제하는 국가기관은 나왔습니다. 구제한다면 구황청이라고 하거든요. 구제한다. 조선시대 구황청이라고 하는데 주인공은 이재민과 빈민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건 처음 나왔은 거기 때문에 외우면 됩니다. 진윤을청이다. 이재민과 빈민하면 진윤을청이다라고 보고요. 향약은 보통 이제 민간 구제, 활인설어는 사람을 살린다, 사람을 살리는 곳이니까 병원이겠지, 병원. 기로서는 늙을 노자, 그래서 노인시설. 동서대비원, 동서라는 말이 들어가면 병원입니다, 병원. 대비원, 대비라는 말이 들어가면 복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사회복지시설이죠, 복지시설. 그래서 병원과 복지시설이라는 거 나오면 이것도 기출 나왔던 문제입니다. 병원과 복지가 같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답이 뭐예요? 동서대비원이다. 노인시설하면 늙을 노자 기로서, 진율청, 이재민과 빈민. 그래서 이건 변형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린다, 병원, 향약, 민간구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9번 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웨일과 갬블의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은 나왔습니다. 웨일과 갬블 이거 몰라도 돼요. 지가 다 써있잖아요. 이거 영어 외우는 사람 진짜 성격 고쳐야 돼요. 진짜로요. 지역사회 복지 쭉 나오면 이거 다 맞추는 거예요. 벌써 이 중에서 찌찌뽕 시키는 키워드를 단서를 빨리 찾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우리 시험은요. 이걸 쭉 읽고 답을 맞추는데 답을 맞춰서 답안지에 마킹하는데 1분 이내에 끝내야 돼요. 이거 2번 읽으면 벌써 시간 초과예요. 그러니까 빨리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의외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시험장에 가서 너무 떨리고 긴장해서 문제를 2번, 3번 읽다가 또 답 고치고 뭐 하다가 시간이 없어갖고 뒤에 문제에서 과락 나오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배분도 실력입니다. 그래서 척 보면 N입니다. 답을 빨리 찾아야 돼요. 여기서 쭉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목표는 프로그램 방향 또는 자원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조직 기반이에요. 조직이 나와죠. 조직은 뭐예요? 하나가 아니잖아요. 연합된 거죠. 그래서 조직 기반 나오면 연합이다. 끝. 이렇게 답을 빨리 찾아야 돼요.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조직 기반 나왔네. 연합 끝. 이렇게 답을 빨리 찾아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인문학적으로 1차적 구성원은 특정 이수에 이해가 있다. 이해가 있다는 조직이다. 여기 조직 나왔네요. 근데 1차적 구성원이라는 말이 나오면 인문학적으로 2차적 구성원도 있겠죠. 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3차도 있고
이것들이 연합됐겠죠. 조직이니까. 이 답이 연합이죠. 쉽잖아요. 이 엄한 거 건드리면 안 됩니다. 60번 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역사회 욕구 사정 방법은 나옵니다. 지역사회 집단에 쭉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의사소통은 개방형 질문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선택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특정 문제에 대해서 의견, 의사소통,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거, 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초점 집단이죠. 시험에 잘 나오죠. 우리도 제가 뭐 많이 강조했어요.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의사소통이 키워드다. 개방형 질문이다. 특정 문제가 있다. 초점 집단. 명목 집단은 뭐예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의사소통이 안 된다라고 하면 답이 명목 집단이겠죠. 의사소통이 안 되고 어떤 학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쭉 얘기해서 이 중에서 선택하는 거, 이게 명목 집단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의사소통이 된다, 개방형이다, 초점 집단라고 보시면, 만약에 시험 문제가 다시 갑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고 폐쇄형이다 하면 답이 명목 집단이겠죠. 61번 갑니다. 지역사회 복지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쭉 나옵니다. 노동자 계층의 소득 수준을 높이는 민중운동이다. 지역사회 복지가 소득 수준을 높이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상식이죠. 초등학교 1학년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틀리는 사람, 왜 틀리냐? 너무 분석해서 그래요. 너무 분석해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똑같은 예를 들어주죠. 다음 중 초등학교 학생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은 1번 선생님께 인사를 잘하자, 2번 부모님께 인사를 잘하자, 3번 공부를 열심히 하자, 4번 화단에 물을 준다, 5번 화단에 오줌을 싼다. 그러면 화단에 오줌을 싼다가 답이 5번이 아니에요. 딱 봐도 알아요. 근데 또 조금 이제 긴장해서 힘들게 생각해.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올 리가 없어. 여기 나름대로 뭔가 의미가 있어. 또 혼자 지지고 보고 아주 지그를 부셨다 만들었다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화단에 물을 너무 마시면 나무가 썩을 수 있어. 물을 너무 마시면 안 돼. 오줌을 싸면 오줌은 거름이지. 그래, 거름을 주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 답을 또 5번에 4번을 고쳐요. 이래서 떨어진다. 그런 능문을 잘 썼겠죠. 너무 분석하면 안 된다니까요. 척 보면 답이 딱 남아야 돼요. 그래서 의외로 너무 분석해서 이렇게 답 바꾼 사람 많아요.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립니다. 시험 보는 요령도 스킬이라겠습니다. 첫째 느낌이, 첫 느낌이 답이에요. 첫 느낌이 답이면 우리가 옷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첫 느낌이 딱 샀어요, 옷을. 이 옷이 좋아요. 살려고 보면 옆에 옷이 자꾸 깔짝같이 깐적거려요. 나 좀 바라봐. 나도 멋지지 않냐? 그러면 왠지 좋아 보여. 근데 어떤 사람이 어머 이 옷 너무 좋다 사고 싶어 막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잠깐만요. 내가 말 심했는데요. 또 이런 짓거리를 한다니까요. 남의 떡이 커 보이고 괜히 또 찝쩍찝쩍 건드리다가 또 걸려 들어가요. 그래서 첫 느낌이 답이다. 이게 스킬입니다. 절대 고치지 마세요. 첫 느낌이 답이다. 꼭 고쳐서 틀려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안 고치면 또 안 돼요. 언제 고쳐야 돼요?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근데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문제를 잘못 읽었다든지, 이렇게 문제를 잘못 읽을 경우에는 고칠 거 없고,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첫 느낌이 답이에요. 제발 좀 고치지 마세요. 제가 수많은 강의와 수많은 제자들의 이 글을 읽어보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쳐서 불합격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첫 느낌이 답이다. 두 번째 느낌은 유혹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못 읽을 경우만 고치고 첫 느낌이 답이다. 이것도 스킬입니다. 62번 갑니다. 로스만의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 중 로스만의 지역사회 복지 실천 세 가지 모델이 있죠. 그래서 앞에 나왔지만 지사계라고 하죠.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 있고요. 또 사회계획 모델, 사회계획 모델, 또 사회행동 모델,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계획 모델이 제일 많아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개발 모델이에요. 지역사회를 개발하려면 뭘 해야 돼요? 일단 개발하게 된 전술, 기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변화 전술,
변화전술이라는 말이 나오면 답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다라고 보고요. 변화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변화를 목표로 하는 건 뭐예요?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지역사회 행동이다라고 보고요. 분석 전문가는 지역사회 계획이고 소비자 지역사회 계획이고요. 특정 집단 지역사회 계획이다. 문제가 있는 특정 집단 사회 계획이다. 그래서 사회 계획 하나, 둘, 세 개는 사회 계획. 변화를 목표로 하는 건 사회 행동. 변화 전술은 지역사회 개발 모델.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3번 가보시죠.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다음에 모든 활동, 얘도 마찬가지예요. 다 외울 거 없습니다. 취업정보 제공 및 알선화합니다. 알선 뭐예요? 연결하는 거죠. 취업정보 제공, 연결하는 거죠. 알선 연결이죠. 그래서 자원 연결과다. 인적 자원 연결과. 인적 자원도 있고 물적 자원이 있죠. 그래서 자원은 자원 연결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4번 갑니다. 지방자치제가 지역사회 복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입니다. 긍정적 영향은 좋은 말이죠. 나쁜 말이 들어가면 답이 아닙니다. 근데 참여 기회 제공, 프로그램 제공, 역할 강화, 자원 활동 다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니까 다 해당된다. 아주 간단합니다. 65번 갑니다. 지역사회 복지 실천 이것도 쉬워요.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은요. 키워드를 못 끄집어내서 그래요. 찌찌뽕을 못 끄집어냈어요. 아주 그것만 찌찌뽕만 끄집어내는 기술을 알면 공부 겁나게 재밌습니다. 즉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요. 요령을 알아요. 맨 앞에 단원이 나오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뭐 학습 목표, 학습 단원. 이게 시험 문제인데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은 이거 안 봐요. 드립다 시커멓게 글자만 외워요. 막 스티커 붙이고. 시험 볼 때 보면 헷갈리고. 못 끄집어내서 그래요. 그래서 공부도 사실은 요령이에요. 요령을 누가 알려주는 사람은 복받은 분이에요. 이 공부의 요령을 알려주는 사람, 부모님이 알려주든지, 또 형, 누나가 알려주든지, 또 선배가 알려주든지, 또 선생님이 알려주든지, 누가 이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드립다 열심히 하면 맨날 중간이에요. 밤새고 중간. 책 찢어도록 쓰고 중간. 안타깝잖아요. 요령이 중요해요. 요령. 참여자 적응 촉진. 적응을 촉진하는 겁니다. 적응을 촉진한다는 건 뭐예요? 드라이브가 걸린 거예요. 뭐 한참 자동차 시동을 걸고 그다음에 주행 한참 달리는 거죠. 막판이 이제 주차. 이 적응을 촉진하는 건 뭐예요? 드라이브가 걸린 거. 한참 주행하는 거예요. 주행, 실행 단계 끝. 쉽잖아요. 66번 갑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 보장계획, 보장이라는 말은 복지 플러스 알파예요. 복지도 들어가고 복지 플러스 여러 가지 좋은 거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택, 고용, 문화를 제외한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포함한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67번 갑니다. 사회복지사가 활용하는 조직화 기술. 조직화는 묶는 거예요. 이렇게 묶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 통제는 이렇게 조직화는 서로 조직끼리 연결하는 거 아니에요. 통제는 차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제가 아니라 뭐예요? 주민 동원이죠. 주민을 동원해서 묶는 거죠. 그래서 주민 통제가 아니라 동원이다. 말장난이죠. 아주 쉽습니다. 근데 거꾸로 이렇게 공부한 조직화 기술은 회의 기술, 협상 이거 외운다니까 이거 외우지 말고 주민 통제 기술은 아니다. 주민 동원 기술이다. 이게 주인공입니다. 68번 갑니다. 지역사회 복지 실천 과정에서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리을이네요. 디귿이 틀렸네요. 평가 단계에서는 결과 평가만 한다. 시험 문제에 뭐뭐만 이런 거 나오면 다 거의 다 삑살이에요. 결과 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결과 평가, 형성 평가, 총괄 평가, 뭐 효과성 평가, 효율적 평가 다 하는 겁니다. 평가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보고요. 실행 과정 점검 단계에서는 실행과 결과를 추적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진척도를 파악한다. 진척도를 파악하는 게 점검하는 거면 그렇구나. 그렇구나. 목적, 목표 달성 관계에서는 겐트 차트라고 하고 간트 차트라고, 칸트 차트라고 다 똑같은 말입니다. 활용하기로 한다. 그렇구나. 욕구조사 단계에서는 주요 정보 제공자의 인터뷰, 지역사회 포럼 개최, 사회 집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면 됩니다. 69번 가보시죠. 지역사회 복지 시설에서 사회복지 기술자 기술과 연결관에 옳지 않은 것.
연계 기술은 연결하는 겁니다. 연계. 말 그대로 연계 기술은 연결하는 거죠. 옹호자는 뭐예요? 대변자죠, 대변자. 소변도 아니고 대변자. 그래서 옹호자는 대변자, 연계 기술과는 관계없다. 끝. 나머지 보시면 뭐 네트워킹은 촉진자, 참여는 교육과, 인파워먼트, 뭐 으쌰으쌰 자원 연결, 자원 동원 모금과, 그래서 이런 거 그냥 눈으로 한번 눈여기로 보고요. 60, 70호 갑니다. 사회적 경제의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못 오르죠. 옳은 겁니다. 기억 디귿이네요. 니은 니을이 아니네요.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은 아니다. 영업활동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생활협동조합, 생협. 생협 물건 맛있지 않습니까? 사과 같은 막 비록 모양은 못 쓰겠지만 아주 그냥 시큼달콤하고 맛있습니다. 저도 생협에서 물건을 사서 먹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고, 그래서 유기농, 사회적 기업이죠. 영업활동합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와 차상계층의 자활을 촉진하며 사회복지법인만, 이런 뭐뭐만이라고 나오면 삑사리하겠지 않습니까? 이런만 알면 돼요. 그럼 답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뭐 시험이니까, 공부니까 사회복지법인뿐만 아니라 비영리기관, 또 사회적 협동조합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만은 아니다. 니을 나오면 답이 뭐예요? 기업 디귿이죠. 마을 기업은 지역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다. 아하, 그렇구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한다. 아하, 그렇구나. 71번으로 넘어가 보시죠.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입니다. 주인공이 뭐라고요?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예요. 지역사회에서 협의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감사 및 평가. 감사 및 평가는 어디서 한다?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에서. 이건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 관한 내용 중에서 민간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감사 및 평가는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한다? 시도, 시군구에서 한다라고 한 줄 빡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72번 갑니다. 최근 지역사회 복지 동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년 단위 지역사회 복지 계획을 수립한다. 지역사회의 복지 계획은요. 5년 단위가 아니라 4년 단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4년 단위다. 이 문제 시험 잘 나옵니다. 지역사회 복지 계획 수립은 몇 년마다? 4년마다 한다라고 보고요. 73번 갑니다. 사회자본 이론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자본 이론이에요. 사회자본. 자본은 뭐가 있어요? 인적 자본이 있고 사람이죠. 물적 자본이 있고 자원이죠. 인적 자본, 물적 자본. 이런 건 사회 자본은요. 쓰면 쓸수록 계속 발전된다. 발전. 그래서 이 사회 자본은 쓰면 쓸수록 계속 더 발전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질적으로 더 좋아진다. 수준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수준이 더 높아진다. 그래서 자본의 총량은 고정적이다. 고정적이 아니라 수준이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꼭지 팍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나머지를 보니까 공부가 어려운 겁니다. 나머지만 안 봐도 나머지 보는 사람이 꼭 나머지 공부예요. 그래서 나머지만 보려도 아주 에너지와 시간이 아주 효율적으로 변한. 이 쓸데없는 거 외우느라고 얘를 놓쳐버려요. 얘는 문제를 만들 게 별로 없거든요. 왜? 호혜적 문화를 기초로 한다. 이걸 갖고 뭘 만들어요? 상식인데. 이런 건 문제 만들기 좋잖아. 또 나올 수 있어요. 왜? 뭔가 고정적이다. 총량은 안 변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정적이 아니라 발전한다. 향상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74번 갑니다. 옹호기술 특성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면 옹호 나온 뭐예요? 옹호기술 대변자. 으쌰으쌰 주는 거죠. 그래서 으쌰으쌰 주는 건 대변자인데 대변자가 경제적 자립을 강조한다. 이건 지가 해야죠. 조직 구성원의 경제적 자립까지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자립 강조는 아니다. 이건 뭐 착 봐도 알죠. 그래서 니은 빼면 답이 기역 띠을 리이다. 사회 정의를 지키고 유지하는 데 목적. 정의를 지킨다. 으쌰으쌰. 그래서 대변해 주는 거죠. 표적 집단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이나 압력 행사. 그렇죠. 대변. 그래서 이 옹호 기술하면 그냥 뭐냐면
쉽게 얘기할 때 그냥 국회 가서 피켓팅 뭐 때려부시자 막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죠. 사회 정의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피켓팅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당한 청원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피켓팅이다라고 보시고 경제적 차익과는 관계없다라고 보고요. 75번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추진 기관에서 관한 그냥 옹호 기술 나오면 대변자 데모하자 대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이 다 풀립니다. 75번 갑니다. 지역사회 복지 추진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희망복지지원단은 지역 주민 맞춤형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지역사회가 보유한 자원과 서비스를 총괄적으로 지원한다. 뭔가 말이 딱 떨어지잖아요. 희망적이잖아요. 희망. 그래서 말이 딱 떨어지게 아름답게 답이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문항은 만들었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항, 딱 떨어지는 문항이구나. 희망적인 문항이구나라고 보고요. 빈곤 아동 나오면 빈곤 아동은 민간 영역이 아니라 공공 영역이다라고 보고요. 여기도 이건 상식이죠. 지정 기탁 사업은 지정이니까 신청하면 안 되겠죠. 지정을 해야죠. 그래서 이건 말장난이죠. 이런 말장난만 알면 공부 재밌습니다. 여기도 지역 프로그램만 이런 거는 삑살이에요. 프로그램만이 아니죠. 아동 보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보호, 교육, 또 식사 이런 거 다 여러 가지 다 제공하죠. 지역 주민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읍면동에 설치한다. 읍면동이 아니라 시군구다.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시군구에 설치한다. 라고 보고요. 지정은 지정이다. 신청이 아니다. 빈곤 아동은 민간 영역이 아니라 공공 영역이다. 이것도 개별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제가 이렇게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요. 건너뛰는 건 추가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안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걸 눈치채시고 체크할 거는 공부하고 건너뛸 건 한 개 건너뛰고 근데 청개구리 공부하면 건너뛰는 건 혹시나 어떻게 불안해서 또 보고 또 불안한 것도 또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인지 돌아버립니다.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성격 고치고 현명하고 즐겁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 3교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